안녕하세요. 저는 72의 김마련입니다. 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지난 추석날 저는 아들네 집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스테인리스 숟가락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언제 들었는지도 모르게 말이죠.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쾅 소리도 없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제가 차 불러드릴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들었냐고요? 제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왜 그래야 하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을 넘기라는 말에 그냥 이유를 물었을 뿐인데요. 복도 조명 아래 서서 손에 쥔 차가운 숟가락을 내려다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제가 무엇을 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이틀 전 새벽이었어요.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10분.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전날 밤부터 손질해둔 시금치와 도라지가 싱크대 옆 바구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물에 헹구고 물기를 털고 양념을 묻히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지영이가 사흘 전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편하게 오세요. 음식은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그 말을 듣고도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명절에 빈손으로 가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장롱이 선반에서 남편이 쓰던 체크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지만 이 보자기는 아직도 남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 보자기를 펼치고 갈비를 담은 유리 용기를 올려놓았습니다. 매듭을 지었어요. 1번, 2번, 3번.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장롱문을 열었는데 옷을 꺼내다가 손이 멈췄어요. 뒤쪽에 밀려있던 낡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갈색 봉투였습니다.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까맣게 잊고 있었던 물건이었어요. 결혼 초에 남편이 사두었던 땅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남편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야. 도시 외곽 어딘가에 있는 작은 땅이라고만 들었고 그 뒤로는 신경도 안 썼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냥 거기 있는 줄만 알았죠. 봉투를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안을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시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은 그게 전부였어요. 점심 무렵 아들 현운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응, 그래. 지영이 제 손에 든 체크 보자기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어머, 또 준비하셨네요. 편하게 오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손이 가더라. 들어오세요. 어머님, 거실로 들어서자 깜짝 놀랐어요.
테이블 위에 이미 음식이 가득했거든요. 잡채, 갈비찜, 전, 나물, 송편까지. 포장 용기가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요즘은 다 시켜 먹잖아요? 편하게 하려고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거기도 꽉 차 있었어요. 제 체크 보자기는 결국 냉장고 맨 위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이 밀어 넣으면서 말했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어머님. 그 말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할 일이 없었어요.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했고 음식 데우기는 전자레인지가 했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베란다에 나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가 귤을 까고 있었어요. 지영이 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고맙다. 지영이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그리고 잠깐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뭔데? 저희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서요. 지영이 잠깐 거실 쪽을 봤어요. 지영네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지영이 다시 저를 봤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잖아요? 그렇지. 그 집 관리가 좀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연립주택이라 계단도 있고, 아직은 괜찮아. 저희 생각엔요, 나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무슨 준비? 지영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집을요, 현우 명의로 미리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럼 저희가 관리도 해드리고 어머님도 편하시잖아요? 귤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삼키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요즘 다들 그렇게 하세요? 미리 정리하면 나중에 복잡한 일도 없고요. 그때 거실에서 지영네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우리 주변에도 미리 정리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게 자식들한테도 좋고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건강 생각하셔야죠.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좋은 곳도 많으니까 저희가 알아볼게요. 좋은 곳.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요양원을 말하는 거였죠. 저는 귤을 접시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볼게. 어머님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다 잘할게요. 응, 알았어. 그리고 가방을 들었어요. 벌써 가세요? 응, 좀 피곤하네. 그럼 제가 차 불러드릴게요. 지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우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 얘기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작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좀 생각해 보시겠죠. 당연하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어요. 낯선 할머니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 손에 작은 숟가락이 쥐어져 있다는 걸요.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아마 차를 마시다 들었거나 테이블에 있던 걸 무의식 중에 집었나 봅니다. 금속이 차가웠어요.
밖으로 나오니 택시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기가 싫었어요.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기사님께 말했어요. 죄송한데 안 타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택시가 떠나고 저는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한참을 걷다가 찜질방 간판이 보였어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탕 안에서 뜨거운 물이 어깨를 덮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지영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집을 정리해 주시면 좋은 곳도 많으니까 저희가 다 잘할게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물방울이 천장에 맺혀 있다가 떨어졌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숟가락을 꺼냈습니다. 물에 젖은 손으로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뭐지? 숟가락 하나. 아들네 집에서 무의식 중에 들고 나온 숟가락 하나. 이게 제 삶의 무게였을까요? 그날 밤 찜질방 매트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한 기사를 봤어요. 부모 재산 노린 자녀 소송 급증. 생전 재산 보호 방법은? 기사를 읽다가 댓글을 봤습니다. 말은 증거가 안 됩니다. 녹음하세요. 서류로 남기세요. 공증 받으세요. 변호사 상담 먼저 받으세요. 한참을 읽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만 믿고 살았구나. 남편의 말, 아들의 말, 며느리의 말. 근데 그 말들이 다 어디로 갔죠?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어요. 홍보 전단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다가 며칠 전에도 본 전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대충 봤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산업단지 확장 예정.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지역 범위가 적혀 있었어요. 도시 외곽 농지 일대. 간단한 지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제 아침 봤던 갈색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서둘러 장롱으로 가서 옷 뒤에 밀려있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열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마련.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집원을 확인하고 전단의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정확히 같은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근처인 건 분명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천천히 적었어요. 등기 확인, 중개사,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말 말고 종이. 오전 9시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중개사 배만호 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등기 좀 떼고 싶어요. 네, 주소 있으세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배 씨가 꼼꼼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 외곽 농지네요. 여기 요즘 개발 얘기 나오는 데라서요. 그래요? 네, 시세가 좀 올랐어요. 등기 때 드릴게요. 노트북을 두드리는 동안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여기요.
확인하세요. 종이를 받아 천천히 읽었어요. 소유자 김마련.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거 팔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어르신 땅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자 찾아 드릴까요? 요즘 현금으로 바로 사는 분들 있어요. 네, 부탁해요. 오늘 중으로 연락 드릴까? 사무실을 나와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현우였어요. 엄마, 응, 어제는 일찍 가셔서 아쉬웠어요. 응, 엄마, 저희 얘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천천히 생각하세요. 엄마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 주말에 다시 뵐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설정으로 들어가 통화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어젯밤 찜질방에서 읽었던 댓글이 떠올랐거든요. 말은 증거가 안 됩니다. 녹음하세요. 맞아요. 이제부터 녹음해야 해요. 잠시 후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응, 어제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녹음 표시가 화면에 떴어요. 괜찮아. 저희도 어머님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기분 나쁘게 들으셨으면 죄송해요. 아니야. 주말에 한 번 더 봬요. 이번엔 밖에서 볼까요? 식당에서 편하게요. 그래. 어머님 요즘 어디 다니세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왜? 아니, 그냥 건강 챙기시나 해서요. 응, 그냥 집에 있지. 그럼 주말에 봬요.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서지영 -10월 0일. 파일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오후에 배만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매수 의향 있는 분 찾았어요. 내일 만나 보실래요? 네, 내일 2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내일 20 마이너스 매수자.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더 추가했어요. 변호사. 저녁에 옆집 문 여사를 마주쳤습니다. 계단에서 우연히요. 마련 씨,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응, 그냥 좀 나갔다 왔어. 아까 부동산 앞에서 나오시는 거 봤는데,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 그냥 좀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 집 팔아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자식들은 알아요? 아직. 문 여사가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마련 씨, 요즘 사기꾼들 많으니까 조심해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요. 고마워요. 자식들한테 얘기는 해야죠. 응, 알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메모지를 다시 펼쳤어요. 등기 확인 마이너스 완료. 중개사 마이너스 진행 중. 말 말고 종이 마이너스 진행 중. 녹음 마이너스 시작. 변호사 마이너스 내일. 마지막 줄을 보면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숟가락을 서랍 맨 앞에 넣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날의 복도를, 그날의 차가움을, 그날의 조용한 거절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메모지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글씨들이 또렷했어요. 등기 확인 마이너스 완료. 중개사 문의 마이너스 완료. 녹음 마이너스 진행 중.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매수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을 떠먹는데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서랍에 넣어둔 작은 숟가락이 떠올랐어요. 그날 복도에서 쥐고 섰던 숟가락. 잊지 않기 위해 서랍 맨 앞에 넣어뒀는데 오늘따라 자꾸 생각났습니다. 제대로 하는 거 맞겠지? 불안했어요.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하는 게 맞는 건지 자꾸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배만호 씨가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작은 회의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우입니다. 김마련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김상우 씨는 40대 중반쯤 보였고 말투가 정중했습니다. 서류 확인했습니다. 좋은 위치네요. 그래요? 네, 개발 예정 지역이라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배만호 씨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가격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여기 확인하세요. 종이에 적힌 숫자를 봤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이며 다시 봤어요. 이게 맞아요? 네, 요즘 시세가 그렇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상우 씨가 말했어요. 계약금은 오늘 드리고 잔금은 2주 후에 드리겠습니다. 언제쯤이요? 다음 주 금요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등기는요? 잔금 치르는 날 바로 이전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읽었어요. 천천히 한 줄씩요. 잘 모르는 단어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죠? 배만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명의 땅이고 정상 거래니까 문제 없어요. 가족한테는 안 알려도 돼요? 법적으로는 알릴 의무 없습니다. 김상우 씨가 덧붙였어요. 걱정 마세요. 깨끗한 거래입니다. 볼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쓰려다 멈췄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김마련. 도장을 찍었습니다. 종이에 찍히는 소리가 또렷했어요. 김상우 씨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계약금입니다. 확인하세요. 봉투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악수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열었어요. 돈다발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세어봤어요. 손이 떨려서 2번 세었습니다. 맞았어요. 봉투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쁨보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지만 제 안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봉투를 장롱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자물쇠 달린 서랍 안에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현우였어요. 녹음 버튼을 확인하고 받았습니다. 엄마, 응, 요즘 뭐 하세요? 집에 있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엄마, 지영이가 주말에 식당 예약했대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엄마, 저희 얘기도 좀 생각해 보셨죠? 아직,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 그래. 주말에 봬요. 전화를 끊고 녹음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꺼내 적었어요. 주말 마이너스 식당.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변호사? 물음표를 붙였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다가 핸드폰을 켰어요. 인터넷을 뒤적였습니다. 부모 재산, 생전 증여, 자식 소송 같은 단어들로 검색했어요.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70대 홀로 사는 부모, 자녀에게 집 빼앗겨, 생전 증여 후 요양원 방치, 부모 재산 지키는 법.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댓글도 읽었습니다. 말은 증거가 안 됩니다. 꼭 녹음하세요.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공증 필수입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상담으로요. 여러 곳이 나왔어요. 후기를 읽으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오유정 변호사 마이너스 상속 및 가족 분쟁 전문. 후기가 좋았어요. 어머니 재산 지켜드렸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하세요. 가족 문제 상담 잘해 주셨어요.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하지는 못했어요. 변호사까지 필요할까?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저녁 무렵 택배가 왔어요. 문 앞에 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비싼 과일이었습니다. 송장을 보니 보낸 사람이 김현우로 돼 있었어요. 과일 상자를 식탁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습니다. 엄마, 과일 받으셨어요? 응, 맛있는 거 드세요. 고맙다. 엄마, 주말 기대하세요. 응. 전화를 끊고 과일 상자를 봤어요. 5년 만에 받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몰랐다면 순진한 거겠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어요. 오유정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세요?
재산 관련이요. 가족 문제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빨리 가능할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어떠세요? 오늘이 화요일이었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후 3시로 예약 도와드릴게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금요일 3시 마이너스 변호사 상담. 그리고 물음표를 지웠어요. 이제 확실했으니까요. 수요일 저녁 또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엔 한우 세트였어요. 보낸 사람은 서지영이었습니다. 과일 상자 옆에 한우 상자를 놓았어요. 2개의 상자가 식탁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님, 한우 받으셨어요? 응, 좋은 걸로 골랐어요? 드시고 건강하세요? 고맙다. 어머님, 토요일 기대하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메뉴로 예약했어요? 그래, 저희 얘기도 좀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한테 좋은 일이에요? 생각해 볼게. 네, 토요일에 봬요. 전화를 끊고 2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화요일에 과일, 수요일에 한우, 그리고 토요일 식당 약속. 패턴이 보였어요. 메모지를 꺼내 적었습니다. 화요일 마이너스 과일 현우, 수요일 마이너스 한우 지영, 토요일 마이너스 식당.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준비하고 있다. 목요일 옆집 문 여사를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마련 씨 요즘 택배 많이 받으시네요. 응, 자식들이 보내나 봐요. 그런가 봐. 좋겠어요. 효자 효부네요. 웃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주말에 자식들 만나요. 응, 밥 먹기로 했어. 잘 됐네요. 가족이 최고죠. 그래야죠. 문 여사가 돌아가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금요일이 오면 변호사를 만납니다. 그럼 좀 나아질까요? 금요일 오후 3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작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오유정 변호사는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어떤 상담이세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땅을 하나 팔았어요. 네. 그런데 자식들이 제 집도 넘기라고 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했어요. 추석날 있었던 일, 복도에 섰던 일, 갈색 봉투, 땅 매각, 선물들, 그리고 토요일 약속까지요.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 변호사는 메모하면서 들었습니다. 일단 확인할게요. 어르신이 파신 땅은 어르신 명에 맞죠? 네, 그럼 문제 없어요. 어르신 재산이니까 어르신이 처분할 권리가 있어요. 집도 제 명의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요. 어르신 마음이에요. 자식들한테 안 알려도 돼요?
법적으로는 알릴 의무 없어요. 가슴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런데요. 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만나신다고 하셨죠? 네, 혹시 그때 서류 같은 거 보여달라고 하면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왜요? 요즘 생전 증여 서류를 미리 준비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 도장 받으려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오 변호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네, 내일 식사 자리에 변호사로서 동석하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당연하죠. 어르신 권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할 게 있어요. 뭔데요? 공증이요. 공증이요? 네. 어르신이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본인 의사로 토지를 매각했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네. 나중에 자녀분들이 문제 제기하면 대응할 수 있게요. 언제 해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하시죠. 서류 제가 준비할게요. 토지 매각 계약서하고 집 등기부등본 가져오세요. 네. 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내일 식사는 몇 시예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연락 온다고 했어요. 연락 오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시간 맞춰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 내일 식사 자리에서 어르신이 할 말은 많지 않아요. 제가 대부분 할게요. 어르신은 제 옆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 돼요. 네, 혹시 뭔가 물어보면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라고만 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겠지.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겠죠. 그날 저녁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낮 12시예요? 식당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어. 기대하세요, 어머님.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그래. 전화를 끊고 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낮 12시입니다. 식당 주소 보내드릴게요. 곧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11시 50분에 식당 입구에서 만나요. 절대 혼자 먼저 들어가지 마세요. 네. 서랍을 열어 작은 숟가락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날 복도에서 이걸 쥐고 섰던 저. 내일이면 달라질까요? 숟가락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뒤척이다 일어나고 다시 눕고 또 일어났어요. 새벽 4시쯤 돼서야 잠깐 잠들었습니다. 6시에 눈을 떴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격식 차린 것도 너무 편한 것도 아닌 옷이요.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냈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토지 계약서. 아침을 먹으려다 멈췄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식탁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과일 상자와 한우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아직 7시였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어요. 식사 약속까지 6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오늘이구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눈밑이 푸르스름했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며 식탁에 앉았어요. 과일 상자와 한우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로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핸드폰, 토지 계약서, 집 등기부등본. 서랍을 열어 작은 숟가락을 꺼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오늘 이후엔 더 이상 이걸 꺼내볼 일이 없을 거예요. 옷을 골랐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을 억지로 먹고 물을 마셨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8시였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지영이 보낸 식당 주소를 확인하고 오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11시 50분에 식당 입구에서 만나요. 꼭 저 기다려주세요. 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1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일찍 나온 거였지만 집에 더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식당 근처까지 갔어요. 식당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한정식 전문점이라고 간판에 적혀 있었어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어요. 산책하는 사람, 강아지와 걷는 사람, 유모차를 끄는 사람. 평범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다들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저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1시 40분 식당 쪽으로 걸어갔어요. 입구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11시 50분 오 변호사가 왔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네, 잘 주무셨어요? 잘은 못 잤어요. 당연하죠. 긴장되시죠? 네. 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어르신은 제 옆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 돼요. 네, 혹시 뭐 물어보면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라고만 하세요. 알겠죠? 네. 준비되셨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그럼 들어가시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어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지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현우와 지영, 그리고 지영네 부모님이 이미 앉아 계셨어요. 네 사람 모두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 변호사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이 먼저 인사했어요. 그런데 시선은 오 변호사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제 변호사예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예요. 오유정 변호사님. 오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오유정입니다. 김마련 어르신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지영네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 없습니다. 오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와 지영, 그리고 지영네 부모님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오 변호사 옆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가족끼리 밥 먹는 자리인데 굳이 변호사까지 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대답하려다 멈췄어요. 오 변호사가 말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라고만 하라고요.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셔서 제가 동석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변호사를?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마련 어르신은 최근 본인 명의의 토지를 매각하셨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지영이 되물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던 토지를 적법하게 매각하셨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현우가 저를 봤어요. 엄마, 진짜예요?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계약서입니다. 확인하세요. 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읽는 동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가족인데. 내 땅이니까. 그래도 말씀은 하셔야죠. 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뭐든지 알려야 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지영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그냥 제 재산 정리했어요. 현우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엄마, 그럼 집은요? 뭐, 도심 북쪽 집 말이에요. 왜? 그것도 파실 거예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생각 중이야. 엄마, 왜?
그것도 내 집인데. 지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희한테 넘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추석 때요? 나는 생각해 본다고만 했어. 그럼 넘겨주신다는 거잖아요? 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본다와 넘겨준다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명확한 차이입니다. 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엄마, 실망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나도 네? 나도 실망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너희한테. 지영네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만 나가겠습니다. 가족끼리 해결하세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지영이 붙잡았지만 지영네 부모님은 나가버렸어요. 방 안에는 현우, 지영, 저, 그리고 오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준비하신 거 있어요? 뭐? 오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생전 증여 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현우와 지영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그런 거 없는데요. 현우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혹시 가방에 들고 오신 거 아니세요? 오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현우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지영이 가방을 꼭 쥐었어요. 엄마, 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보긴 했어요. 있구나. 혹시 어머님이 원하시면 바로 할 수 있게. 내 동의 없이? 아니에요. 동해 받을 거였어요. 언제? 오늘이요. 기분 좋으실 때. 그래서 과일을 보내고 한우를 보내고 식당을 예약했구나.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현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100만 원이야. 이게 무슨 마지막이야. 말씀이세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은 안 했어. 그럼요. 근데 잘한 것도 없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갈게. 엄마, 앉으세요. 현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얘기 더 해요.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현우가 놓지 않았어요. 나라고 했어. 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손 떼세요.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현우가 손을 놨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 변호사가 명함을 2장 더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앞으로 연락은 저를 통해 주세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 변호사가 따라왔어요. 복도를 지나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자꾸 났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그냥 나와서 그래요. 오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요. 당연히 힘드시죠. 한참을 울었어요. 물을 사다 주셨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로요. 그런가요? 네. 용기 있으셨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어요. 집에 가야겠어요. 연락 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공증하러 오세요. 네. 오 변호사와 헤어지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식당이 보였어요. 현우와 지영이 아직 안에 있을까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끝났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지영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문자를 읽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을 봤어요. 과일 상자와 한우 상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상자를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 밖에 내놨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식탁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빈 식탁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잘한 걸까? 계속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에 오 변호사와 함께 공증을 받았어요. 토지 매각에 대한 공증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그 주에 집도 내놓았습니다. 현우와 지영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전화, 문자 받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를 읽었어요. 읽고 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이 팔렸어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전세집도 찾았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내가 잘한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주일째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오래된 것들을 버렸어요. 장롱 정리를 하다가 체크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쓰던 보자기. 접어서 챙겼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숟가락이 거기 있었습니다. 꺼내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날 복도에서 이걸 쥐고 섰던 저. 이제는 다른 사람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숟가락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버릴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마쳤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았어요. 초록 식물 몇 개를 샀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근처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프로그램 안내서를 받아 읽었어요. 수영과 서예에 신청했습니다. 첫 수영 수업이 있었어요.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손으로 물을 밀어냈습니다. 천천히요. 몇 미터 가다가 멈췄어요. 숨이 찼거든요. 강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예반에서는 먹을 갈았어요. 붓을 들고 화선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무슨 글씨 쓰고 싶으세요? 내 숨, 내 삶이요. 천천히 썼습니다. 삐뚤어졌지만 제 글씨였어요. 어느 날 문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련 씨 새집 주소 알려줄 수 있어요?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문 여사가 찾아왔어요. 와, 여기 좋네요. 그렇죠? 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들은 연락해요? 가끔 문자 와요. 답장은요? 안 해요. 왜요? 아직은요. 문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문 여사가 돌아가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현우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쥐고 있었어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쓰다가 지웠어요. 아직은 힘들어. 다시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쓰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지웠어요.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책을 꺼내 썼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믿어야 할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2달이 지났습니다. 생활에 리듬이 생겼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수영, 수요일은 서예. 수영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처음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었어요. 서예도 나아졌어요. 글씨가 덜 삐뚤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핸드폰을 보다가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짧은 문장이었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엄마는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썼어요. 나도 잘 지내. 엄마, 보고 싶어요. 나중에. 아직은 모르겠어.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간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괜찮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이 자랐어요. 잎이 여러 개 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숟가락이 거기 있었습니다. 꺼내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제 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언젠가는 버릴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었어요. 장롱에서 체크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펼쳐봤어요. 깨끗했습니다. 언젠가 이걸로 뭘 쌀까? 김치, 떡, 반찬. 누구 주려고가 아니라
제가 먹으려고요. 보자기를 접어서 다시 넣었습니다. 밤이 되자 창문을 통해 바람이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손을 펼쳤어요. 빈손이었어요. 하지만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손으로 물을 밀어내고 붓을 들고 화분에 물을 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속삭였어요. 나는 회복 중이야.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